안녕하세요. 자, 2003이야. 요거 11에서 15번에다가 2003 수능이라고 적으세요. 2003년 수능은 관촌수필하고 창선가미록, 이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등장인물이 17명이나 나오면 아주 골치 아프다라는 거. 소설 접근법, 그런데 이제 복잡한 독서 비문학에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될까 좀 궁금할 수 있는데, 그거 훈련을 여러분들한테 시키겠습니다. 일단 소설은 서사문학이야. 서사문학이라는 것은 사건이 있다는 뜻이고, 사건은 무엇이냐? 인물이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인물이 그 한계령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 6번에서 10번까지 한계령을 풀어봤을 텐데, 한계령은 나하고 이나박, 은자하고 그리고 큰오빠, 뭐 이 정도만 알면 돼.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서사구조 파악이 상대적으로 쉬워. 그런데 11에서 15번은 등장인물이 17명. 자, 여기는 한 3명 정도, 3명, 4명, 5명 정도 뭐 끼케야. 요거는 17명. 일단 등장하는 사람만 최소 17명이야. 그러니까 소설을 읽어가다가 길을 잃는다. 자, 그래서 누차 얘기하는 대로 빨리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정확한 방법이다. 이렇게 7명이야. 그런데 7명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요거를 활용을 해서 다시 이렇게 14명까지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자, 이건 귀찮은 것 같지만 해줘야 돼. 자,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전부 다 14명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인원이. 그래서 대비를 해보자. 자, 위에 7명, 밑에 7명 해가지고 14명 정도야. 자, 길을 잃으면 절대 안 되는 거지. 인물이 아주 중요하다. 뭐 또 강조했던 게 이제 그 인물을 지칭하는 말, 그 인물을 지칭하는 말, 지칭어가 있고 또는 호칭하는 말이 있어. 호칭하는 말. 자, 여기서 나오는 성부인은, 창선가미록에 나오는 성부인은 이제 지칭어인데, 호칭할 때는 고모님 이랬을 거라고. 지칭, 호칭은 이제 문법 문제에도 나옵니다. 이게 지칭어, 호칭어. 자, 인물 사이의 관계 중요하다. 인물 사이의 관계 중요하다. 형제관계 어떻게 돼, 라나? 집에 누구누구 살아? 언니, 아빠, 엄마.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 계셔? 그래. 자, 나는 김란이라는 사람인데, 누군가는 나를 손녀라고, 그리고 누군가는 나를 딸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언니가 있으니까 여동생, 동생이 되겠죠. 동생. 자, 만약에 라니에게 남동생이 있다면 누군가는 라니를 누나라고 부를 거야. 그렇죠. 누나라고 불러줘야 돼. 이렇게. 자, 어쨌거나 한 사람을 지칭하는 또는 호칭어들은 다양할 수가 있으니까 읽어가다가 길을 잃으면 안 돼. 누군가에게는 손녀고, 누군가에게는 딸이고, 누군가에게는 동생이고, 누군가에게는 누나일 수도 있고, 여동생이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또 언니일 수도 있겠지. 자, 그 다음 복잡한 소설이 분명히 있다. 산문문학 중에 복잡한 소설은, 자, 필기 다 해놔. 복잡한 소설은 가계도를 그려라. 여기는 가계도를 줬습니다. 아예. 가계도가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게 구륙수능, 홍길동전. 자, 보통의 이제 소설에서는 앞부분에 줄거리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는 가계도를 준 셈이야. 창선가미록. 그 다음에 2012 수능에는 산허구리가 있어. 함세덕의 산허구리. 그 다음에 2010년 6월 평가원에는 소대성전하고 비교했다. 이때 소대성전도 언급이 되는데 낙성비룡이야. 자, 가계도가 필요해. 그런데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이제 중요했던 게 2014 수능 CD 제시문 A형 겁니다.
2014 수능 CD 제시문은 1주차에 시험을 봤던 거야. 한번 그때를 떠올려 보면, 자, 한번 들어봐. 먼저 생소한 용어가 랜드가 나오고 피트가 나와. 그 다음에 광검출기, 광학계 구동 모터, 광 픽업 장치, 초점 조절 장치, 포커싱 렌즈, 광학계 구동 모터, 트래킹 조절 장치. 자, 너무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그거를 조사해 보니까 12개 정도가 돼. 2014 수능 A형 CD 제시문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학생들이 공부를 했는데, 다 찾아서 공부를 했는데 30분 이상 걸려도 공부했다는 느낌이 안 들어. 그때그때 다 표시를 해야 돼. 랜드, 피트, 광학계 구동 모터, 광검 출기, 포커싱 렌즈, 트래킹 조절 장치, 뭐 등등, 광 픽업 장치 등등. 자, 그래서 2014 CD 제시문이야. 요거보다는 좀 쉬웠던 게 이번 4월 경기도 교육청인데, 자, 다 적어서 가서 확인해 보자. 1504 경기도 교육청 B형이야, B형. A형도 풀라고 했다. 자, 요거는 A형이고, 경제 제시문. 자, 그 다음에 고전소설. 가장 어려운 문제가 4월 경기도 교육청 94.1등급인데 고전소설에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자, 김진옥전 적어봐. 김진옥전도 등장인물이 10명 가까이 나와요. 가장 어려운 두 문제. 최고로 어려운 문제들이 두 문제가 있고 6번째로 어려운 문제. 이게 B형 고전소설 김진옥전에서 나왔어. 다음 시간을 많이 빼앗아 먹은 경제제시문에서는 그게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정책에는 자동 안정화 장치, 재량적 재정정책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책 시차에 내부 시차, 외부 시차가 나와. 그리고 비교해. 그리고 또 자동 안정화 장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누진적 소득세하고 실업보험제도가 나와. 그러니까 화제가 10개가 넘어가는 거야, 벌써. 이런 것들은 다 표시를 해줘야 돼. 여기 경제제시문, 고전소설. 그 다음에 이제 EBS 수능 특강에 내신 대비를 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채점을 해본 결과 가장 어려운 문제가 부동산법이었어. 부동산법. 자, 적어도 수능 특강 A형, B형 공통이야. 실전 모의고사 2회에 있는데 세부 정보가 너무 많아. 10개 이상 등장해. 법률 지식하고 관련되어서. 그래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표제부, 갑구, 을구가 나와. 그 다음에 을구에는 전세권, 지상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나와. 자, 그리고 전용면적, 공용면적, 그 다음에 대지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부도, 자, 적어도 그 세부 정보가 너무 많은 것들. 2015 수능 특강 A형, B형 공통. 토지에 대한 권리의 여러 형태와 부동산 등기부 기록 내용. 그거 풀 때 이 방법밖에 없어. 이 방법밖에. 이렇게 따라가는 것밖에. 자, EBS 수능 특강에, 자, 부동산법 관련이야. 법률 지식. 사회 제시문이지. 자, 기술 제시문, 경제 제시문, 고전 소설 자체, 수능 특강의 사회 제시문 등등. 그런데 앞으로도 수없이 만날 거, 거의 그 유행이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이 세부 정보 확인 문제, 유행이 되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등장하는 것들이 있다. 보통 비교 대조가 이제 4개, 5개 비교 대조하면 등장인물이 4명, 5명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데 막 10개가 넘어가니까 이제 시간은 엄청 걸리고 이렇게 표시해서 쫓아가지 않는 한 힘들어. 자,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빙선소저야.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돼. 화진공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 심씨야. 심씨의 아들이 화춘이고, 자, 장자 화춘, 차자 화진공자, 딸 화빙선이야. 그 다음에 이제 성부인이 있고, 어르신으로 화욱이 나와. 화욱.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등장인물이 중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6명 정도가 있는데, 자, 빙선소저의 어머니가 세 번째 부인, 자, 요 부인이야. 요 부인. 제3부인은 요씨야. 요씨. 요씨. 그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 정씨가 있었지. 이렇게. 그래서 거기 그 인물 사이의 관계에서 알려준 사람들만 8명 정도가 된다고. 8명이야, 8명. 그리고 빙선소저는 약혼자가 있어. 약혼자 유생이 있고, 그 다음에 큰아들 화춘에게는 부인이 있다고. 부인 임씨가 있다. 그 다음에 빙선소저에게는 유모 취선도 있어요. 유모 취선. 그래서 선생님이 파악하기에 이 11명은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시문을 읽어보면 시녀가 나오고, 자, 난양이라는 여자가 나와. 그 다음에 비복이 나오고, 자, 비복들. 그 다음에 동자가 나와. 한송정에서 낮잠 드셨다고 알려주는 인물이 나와. 그 다음에 자, 매질 전문 여자 계양도 나와. 이제 누가 누군지 모르면 이제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래. 자, 그리고 시비도 나오죠. 시비. 시녀가 있고 시비가 있어. 그러면 얘들아 저기 11명이 있어. 12, 13, 14, 15, 16, 17명이야. 물론 이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겠지. 근데 최소한 등장인물로 지칭되는 사람들이 무려 17명 정도가 나온다. 그리고 요게 2003년 수능이었다. 전국 68만 명 중에 만점자가 1명 나왔던. 딱 1명. 휘경여자고등학교 손수호 학생이야. 그 학생이. 휘경여자고등학교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소설 20편을 읽어야 돼. 장편 하나 포함해서 단편, 중편. 그러니까 줄거리를 외우려고 그러니까 염상섭의 3대를 읽어야 돼. 중간고사 앞두고. 등장인물 10명 이상 써라 이런 문제 낸다고. 그럼 줄거리만 외우는 애들은 4, 5명 쓰고 이제 더 이상 못 쓰는 거야. 자, 1학기 중간기말 20편, 20편. 2학기 중간기말 20편, 20편. 그래서 1년에 80편씩 소설을 읽어. 선생님 그때 석사과정에 있었는데 학생들이 저기 소설 복사해달라고. 없는 소설도 있어. 막 박완서의 옛날 소설이나. 그래서 고려대학교 도서관 뒤져가지고 소설 복사해다 주고 막 이랬었어. 근데 어쨌거나 학교에서 과제로 소설을 3년 동안 읽게 만들어. 1년에 80편 이상씩. 근데 이제 2003년 수능에 관촌숲이라고 요게 소설이 가장 어려웠었거든. 그러니까 진짜 만점자가 나오더라고. 그렇게 소설을 대비를 해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그때는 선생님 학생 때고 뭐 이랬었는데, 자, 일단 필기량이 많지만 다 필기를 해서 적어둔다. 여기까지가 이제 소설을 인물 중심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고, 뭐 가계도가 필요한 것도 있고 인물 사이의 관계 잘 따져야 되고 지칭어, 호칭어. 근데 이제 인물을 이렇게 표시해서 따라가 줘야 돼. 지금 11명은 표시를 해도 좋아, 여러분들이. 근데 선생님이 이걸로 끝내지 마라. 이 소설 때문에 이거를 지금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다 적용하자라는 거야. 독서 비문학도 거의 유행이 되다시피 적용을 하자는 거야, 적용을.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요거 복습하고 나서 가서 한번 살펴봐. 이거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렇게 세부 정보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완전히 내게 되고 시험장에서도 딱 이런 게 보이면 표시를 하면서 딱딱딱딱 따라가. 내가 이 수업을 고3 첫 시간에 해보니까 어떤 녀석이 선생님 이렇게 표시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표시할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반박했던 녀석이 있어. 내 기억으로 2012년 3월 교육청이야. 그 전에 반박을 하더라고. 소설을 이렇게 접근하는 거다 이러니까. 근데 양귀자의 밤의 일기라는 소설이 나왔어. 이게 가장 어려웠지. 양귀자의 밤의 일기라는 소설인데 그걸 망하고 왔어. 그래서 얘가 달라졌어. 아,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었구나. 왜 그러냐면 밤의 일기도 등장인물이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표시를 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힘들어. 그런데 그해 4월에는 김정한의 산거족이 나왔는데 역시 이 소설이 또 가장 어려웠어. 역대 수능평가원에서 시 때문에 망했다. 고전시가 시 때문에 망했다가 10번이고 실제로 소설 때문에 망했다가 20번이 넘어. 배점도 현대시 3문제 7점, 고전시가 3문제 7점. 자, 현대소설 AB 공통으로 나오면 무려 5문제 11점이지. 근데 또 고전소설 또 나오잖아. 3문제, 4문제. 그러니까 3문 문학의 배점이 훨씬 큰 거야. 소설이. 단일 장르로는 최고야. 소설이.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인터넷 수능에 있어요.
이거 교육청에 나온 거야. 근데 역시 교육청의 소설도 또 반시전이라는 소설도 있어 얘들아. 고전 소설에 등장인물 15명 나와. 이것도 반시전도. 참고로 적어놔. 이런 소설을 언젠가 또 만날 거야. 요거는 올해 인터넷 수능에 있으니까 만날 거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 않으면 읽다가 길을 잃어. 누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는 거야. 정확하게 등장인물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손녀야라고 부를 때하고 언니 부를 때하고 그게 동일한 인물이라니까. 김란이 손녀야 이렇게 부를 때하고 동생아 이렇게 부를 때가 똑같은 인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인물의 행동을 따라가는 거야 소설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8주 차에 했던 정한숙의 이어도는 현대소설에서 최고 어려웠던 거. 물론 현대소설은 그거보다 어려운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현대소설 일치월장 풀어보면 그게 꽤 많다라는 걸 느낄 거야. 그건 왜 그러냐. 시는 낯선 작품이 한 편 정도 나오지만 짧아. 그런데다가 EBS든 문학교과서든 전문을 보고 들어가 거의. 그런데 소설은 문학교과서 가봐. 중략이 엄청 많지. 그 중략 부분에서 나오거든. 그래서 수능장 가서 처음 보는 거야 소설은. 무영탑도 처음 보고 소대성전도 알고는 있었지만 처음 보잖아 수능장 가서. EBS 교재에서 목록만 있지 다른 데서 나오잖아. 이게 EBS에서 나왔을 때는 쉬웠는데 전혀 다른 부분이 나와가지고 아주 어려웠다고. 낙성비룡도. 이런 것들이 있어 일단. 자, 좋아.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자. 소설을 그러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애들은 소설은 쉽다고 생각해. 재밌으니까.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애들은 오히려 시나 그게 어렵다고 하지.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소설 이걸 장담을 못해. 소설이 더 어렵다라고 답변하는 게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이야. 실제로 그래. 자, 들어가 보자. 인물 사이의 관계. 화욱에게는 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 화욱이라는 분은 한 지역의 왕 수준의 제후 수준이야. 제후. 작은 왕이야 왕. 그런 사람들은 부인을 2명 내지 3명을 뒀다고. 첩이 아니라 정식 부인을. 이 화옥이라는 사람 별표를 치고 세 부인이 있었는데 심씨에게서 장자 화춘, 정씨에게서 차자 화진, 그리고 요씨에게서 딸 화빙선을 얻었다. 요씨는 일찍 죽었고 후에 화옥과 정씨가 잇따라 죽었다. 성부인은 화옥의 누이로 과부가 되어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줄거리 대신에 이걸 줬으니까 얼마나 복잡한지를 알아야 되니까 먼저 화씨 집안에 가계도가 있는 거야. 화옥에게는 일부인 심씨, 자, 큰아들 화춘을 얻었다. 자, 이부인 정씨가 있고, 정씨 둘째 아들 화진공자야. 화진이 있다. 세 번째 부인 요씨가 있습니다. 딸 화빙선. 성이 화씨야. 자, 7명이야 벌써. 7명. 그리고 이제 화옥의 누이 동생이 성부인이래. 자, 8명 나왔는데 이제 나름대로 다행인 건 이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지. 자, 죽었어. 죽었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좀 줄어든 거야. 다행히 죽어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등장인물 대화 속에 나오니까 알아둬야 되고. 성부인. 자, 화씨인데 왜 성부인일까? 이게 중국식이야. 서양식이라고. 시집을 가면 남편의 성으로 바뀌는 거야. 오바마 부인이 누구야? 이름이 미셸 오바마죠. 그러니까 원래 그 미셸에게는 자기 아버지가 물려주신 성씨가 있을 거라고. 근데 오바마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성이 바뀌어버린 거지. 우리 한국 여자들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엿보는 식이 있는 것 같아. 한국이 더. 성을 바꾸는 건 자기 뿌리를 부정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지? 남편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남편 성씨로 바꾸는 건 뭐가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집사람도 김해김 씨인데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그래서 성을 안 바꾸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 하여간. 자, 어쨌거나 성부인은 원래는 이제 화씨성을 가진 여자야. 그런데 과부가 되었다. 자, 남편 성씨대로 바뀐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화빙선이나 자, 읽어보면 이제 화빙선 주인공, 화진공자, 심씨가 이제 악한 인물로 나와. 서술자가 개입한 게 있기 때문에 장자화춘이 있는데 얘네들이 성부인을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불러? 아버지의 여동생이야. 고모님이지 고모. 그러니까 이제 고모라고 부른 것 관계도 알아야 돼. 이 사람은 부인이 있어요. 현숙한 여인인데 임씨야. 그러면 심씨가 자기
아들의 부인을 뭐라고 부르냐? 자기 아들의 부인이 누구야? 심씨 입장에서 며느리지, 며느리. 며느리까지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복잡한 대가족이 있으니까 며느리야, 며느리. 자, 여기는 이제 남이야, 아직은. 여기는 약혼자 유생이 있다고. 자, 그 다음에 화빙선에게는 이제 유모 취선이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나머지는 한두 번 등장하거나 비중이 적으니까 무시해야 돼. 그래서 실질적인 등장인물, 중요한 사람 한 11명 정도가 되는 거야. 11명 정도가 돼. 복잡하지. 요게 2003년도에 나왔으니까 13분 정도 걸렸어. 그 당시, 그 수능 당시에는. 그리고 더욱 깜깜한 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신이 없어. 비문하게 쭉 씹다가 마지막도 제시문에 관촌수필이 나와. 그러니까 학생들이 야, 수필이 왜 이렇게 어렵냐. 그 당시에 소설인지를 몰랐던 거야. 제목이 관촌수필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보자. 조성기의 청선가미록이야. 제목의 뜻을 적어두는 게 좋다. 이거는 지난주 복습하자 우리. 허생전에 이런 구절이 있다 얘들아. 허생전에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이때 박지원이 나올 때였었어. 2003년도 무렵에 박지원이 한번 출제될 때가 됐다. 94 2차 수능의 양반전 빼고는 이 거인에 대한 대접이 너무 소홀하다 해서 허생전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쌤 생각에는 출제자가 허생전 내려고 하다가 여기에 등장해. 졸수제 조성기 선생은 적국의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으나 배잔방이로 늙어 죽었고 반개거사 유형원은 등이 굴량미를 조달할 만한 인물이었으나 지금 바닷가에서 소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고 있지 않습니까? 허생이 이완대장에게 임무를 천거한 거야. 임금님에게 삼고초려를 하도록 해라. 그때 추천한 사람이 실존인물 조성기 선생하고 실학자인 반개거사 유형원이야. 실존인물들이야. 이완대장도 실존인물이고. 자, 지난주 복습. 배잔방이란 벼슬하지 않은 사람 뜻이야. 구운몽이는 포의 지사. 이게 이제 배옷을 입은 선비야. 또는 포의 한사로 나와. 자, 지난주에 대유법을 우리가 배웠어요. 지난주에. 요게 이제 출제될 것이다. 권용. 배잔방이로 늙어 죽었다는 대유법 중에 제유법이냐 환유법이냐? 제유법이 뭐냐? 제유법이라니. 제유법은 부분집합을 끄집어 와서 전체를 대표하는 거야.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아버지께서 약주를 드신다. 약주는 술의 일종이었어. 근데 약주가 술 전체를 대표한 거야. 여긴 뭘 대표하는데? 그래서 제유법이 아니라 배잔방이는 배옷이니까 얘들아 감투가 있을 거 아니야. 벼슬을 했으면 감투, 비단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환유법이지. 어떤 특징이나 속성을 가지고서 본체를 드러내는 거야. 지난주에 우리 연행가에서 인터넷 수능 B형에 있는 연행가에서 홍상의 꽃눈물이 심해를 돕는도다. 홍상은 붉은 치마야. 붉은 치마가 눈물을 흘릴 수는 없잖아. 홍상의 꽃눈물. 그러니까 홍상이라는 건 기생의 옷차림 중에서 붉은 치마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그 특징을 가지고 기생이라는 본체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환유법이지. 이 배잔방이도 환유법이야. 필기를 잘 해두거라. 제유라고 함부로 하지 마. 부분집합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거. 지난주 복습이야. 이해되지? 지난주 수업 들었던 친구들. 환유법이야. 환유법. 자, 이걸 적어놔. 졸수제 조성기 선생, 대성리학자야. 몸에 병이 있어서 벼슬을 하지는 않으셨고 어머니께 효도하기 위해서 서포 김만중하고 똑같은 이유로 이 소설을 창작했다. 자, 드러내다 창이야. 착한 행실을 드러내어 의리에 감복하도록 하는 기록. 그래서 제목 자체가 권선징악이야. 청선가미록의 뜻을 적어. 착한 행실을 드러내서 의리에 감복하도록 하는 글, 이런 뜻입니다. 청선가미록은.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 14번에 3번을 보세요. 오늘 시험 본 거. 14번에 3번 선택지 보거라. 거기를 보면 14번에 3번 보면 윤리적 덕목을 내세워
독자에게 교훈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게 나오지. 그게 제목부터 있는 거야. 창선가미록. 여기서 윤리적 덕목이 뭐가 나와? 이 소설에서 윤리적 덕목은 삼강오륜 나오죠. 형제간의 우애 나옵니다. 삼강오륜 중에 부자유친 나오거든요. 그래서 윤리적 덕목들이 있다고. 얘들아 14번에 3번에다 적어. 부자유친, 형제간의 우애, 그 다음에 창선가미록이라는 제목 고려해. 또 하나 가화만사성이지.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라는 가화만사성까지 고려해서 공부를 하면 딱 되겠다. 자, 지금 권용이한테 내가 지난주 복습 제대로 했는지 물어봤는데 첫 번째 째까다 걸렸어. 환유법 복습을 딱딱 해줘. 지난주 그 해설지에 다 돼 있어. 제휴법, 환유법 정리해 줬다고. 자, 들어가자. 100점을 받으려면 딱 바로 튀어나와야 돼. 그냥 복습한 게. 수능장에는 모든 게 복습이 다 끝난 상태에서 짧아. 80분 그냥 지나가. 싹 바로 끄집어내야 돼. 그냥 바로바로 읽자마자 뚝뚝뚝뚝 문법도 바로바로 나와줘야 되는 거야. 하루는 조부인의 유모 취선이 빙선소저를 대하여 흐느끼며 이르기를. 자, 빙선소저가 이제 맨 처음 나와. 중요한 인물로는. 그래서 동그라미를 칠하는 거야. 빙선소저. 어르신과 정부인의 은덕으로. 자, 어르신은 화옥이야. 화옥. 자, 여기 어르신은 화옥. 별표를 쳐도 되고. 정부인은 두 번째 부인입니다. 자, 화진공자의 어머니야. 그러니까 화진을 네모칸 쳤으니까 어머니니까. 그 다음 화빙선의 어머니 요씨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서 표시를 해. 어르신과 정부인의 은덕으로. 소저와 빙선소저와 둘째 공자 화진공자에 대해 염려하지 않았더니 두 분이 돌아가심에 문득 독수에 들었으니. 독수 세목골. 악랄한 수단 마수야. 독수란 남의 목숨을 노리는 손길이다. 독수에 들었으니 이 늙은이가 차라리 먼저 죽어 그 일을 아니 보고자 하나이다. 소저가 눈물을 삼키며 대답하지 않아요. 취선이 또 말하기를 정부인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이 거하시던 수선후의 시녀들입니다. 여기 시녀들이라고 나와. 등장인물 또 나온 거야. 가혹한 형벌을 받은 자가 많다. 가혹한 형벌 세목골 쳐. 가혹한 형벌을 받은 자들이 많다. 물론 이제 대화 속에 등장인물이 나오지만 가혹한 형벌은 저 독수하고 연결해. 지금 누가 심수를 부리고 있는 거야. 심씨가. 그렇죠. 가혹한 형벌을 받은 자 많으니 정부인이 어찌 남에게 해악을 끼쳤으리요. 서리법이야. 정부인은 워낙 좋은 사람이라서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니 소저 또 대답하지 않더라. 소저가 대답을 안 합니다. 지금 등장인물 두 명이야. 빙선소저하고 유모 취선이야. 이를 난양이 창밖에서 엿듣고 심씨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자, 난양 이름은 굉장히 예뻐요. 근데 이제 고자질 전문 여자야. 심씨 세목골 치고 심씨 시비를 시켜서. 자, 시녀들이 나왔고 여기 시비가 또 나오죠. 등장인물로. 시비를 시켜서 소저를 잡아와서 꾸짖기를 내년이 감히 흉심을 품고 진이와 함께 화진공자와 함께 장자의 자리를 빼앗고. 자, 밑줄 그어봐. 장자의 자리를 빼앗고 나를 제거하고자 천안종 취성과 역정모의한 것 아니냐 하니 소저가 당혹하여 말도 못하고 구슬 같은 눈물만 흘릴 따름이라. 자, 언론의 자유가 없는 집이야. 이미 자, 여러 눈들이 감시를 하고 있는 거네. 자, 등장인물까지 파악했고 이제 서사구조 파악을 해야 돼. 또 따로. 자, 갈등 상황을 정리하면 일단 심씨하고 빙선소저가 요것도 따로 필기를 해둔다. 자, 심씨하고 빙선소저가 갈등을 하고 있는데 빙선소저에게 씌워진 혐의는 장자의 자리를 빼앗고 나를 제거하고자 천안종 치선과 역적 모의를 했다는 거야. 요게 심씨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빙선소저는 아무 말도 못해. 제시문에 있어. 다 밑줄을 그었어. 처음에는 이제 이런 거를 파악을 하는데 나중에는 제시문만 읽어가면서도 딱딱 정리가 되어야 돼. 이런 소설이 나오면 우리 심생전도 시험 봤어. 얘들아. 공사수능 심생전은 등장인물이 많이 안 나오지만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고전소설이 꽤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나놓고 보면 작년 9월에는 유충열전이 가장 어려웠다. 2006년 수능에 나왔었는데. 자, 심씨 또 화진공자를 오라 하여. 화진공자 네모칸.
마당에 꼴리고 큰 소리로 죄를 묻기를 내 이놈 지나 내가 성부인의 위세를 빙자하고 성부인 말은 뭐 해줘? 고모님이야. 화옥의 누이 동생 성부인의 위세를 빙자하고 선친을 우롱하여 선친 별표 화옥이죠 아버지. 적장자 자리를 빼앗고자 하니 하나 밑줄 적장자 자리를 빼앗고자 하나 하늘이 돕지 않아 대사가 틀어졌더니 도리어 요망한 누이와 흉악한 종과 함께 불측한 일을 꾀하였도다. 자, 두 번째 갈등 화진공자와 역시 심씨의 갈등이다. 화진공자에게 씌워진 혐의도 똑같아. 화진공자에게도 적장자 자리야. 적장자 자리. 적장자 자리인데 불측한 일을 꾀하였다. 자, 심씨와 빙선소저의 갈등, 심씨와 화진공자의 갈등이야. 적장자 자리를 빼앗고자 하나 요망한 누이와 흉악한 종과 함께 불측한 일을 꾀하였도다. 화진공자는 이 자리에 없었단 말이야 지금. 근데 이제 이름이 나오잖아. 그 유모 취선의 말 속에 소저와 둘째 공자에 대해 염려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쪽은 끌려온 거야. 화진공자 입장에서 억울하죠. 공자가 통곡하며 우러러 여짜오되 사람이 세상에 남에 삼강오륜이 중하고 오륜 중에 부자지간이 더욱 중하니 부자 요친입니다. 부자 요친이라고 적어. 부친과 모친은 한 몸이라 소자 선친의 혈육으로 모부인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데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자, 거기 화진공자에게 씌워진 혐의가 성부인의 위세를 빙자하고 선친을 우롱한다 그랬는데 소자 아버지의 혈육으로 고모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데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그래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야. 변호를 하고 있다. 다음 구절이 좀 이상해. 누이가 자 꺽쇠가로 해봐. 누이가 비록 취선과 말하긴 하였으나 사사로운 정을 나눔이 큰 죄 아니고 혹 원망의 말이 있었어도 취선이 하였지 누이가 하지는 않았으니 그까지 꺽쇠가로 해. 자, 특이한 구절이죠. 이건 흥부전에서는 출제가 됐어요. 2003년 9월 평가원 당시에 흥부전에서는 이 꺽쇠가로 부분은 사실은 독자들의 의문점. 자, 꺽쇠가로 부분에다 적어. 독자들의 의문점. 지금 이 소설은 중략된 장면도 없고 이 자리에 화진공자는 없었어. 어떻게 화진공자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 우리는 어떻게 화진공자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 이게 의문점이야. 이 사실을 알았을까? 인과성이 결여된 부분이다. 자, 인과성이 결여된 부분이야. 요건 다른 데서는 출제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알아둬야 돼. 지금 소설이 쭉 매끄럽게 흘러가다가 화진공자가 따로 빙선소저하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어. 이 자리에도 없었고 그냥 빙선소저 끌려왔잖아. 그 다음에 화진공자 끌려왔다고. 근데 화진공자가 그 저간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첫째, 누이가 비록 치선과 말하긴 하였으나 사사로운 정을 나눔이 큰 죄 아니고 혹 원망의 말이 있었어도 취선이 하였지 누이가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바라건대 모친은 측은지심을 베푸소서. 어머니께 자 공경을 다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 오빠가 옆에서 말해주니까 소저 입장에서 소저 여짜오되 큰 집 작은 집이 모두 혈육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빼앗고 이 자리는 장자의 자리야. 장자의 자리를 빼앗고 저 사람과 협력한다는 말씀. 저 사람은 이제 화진공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 사람과 협력한다는 말씀은 만만부당하나이다. 자, 빙선소저가 이제 용기를 내서 어머니께 이거 개소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심씨가 화가 나죠. 심씨 크게 놓아요. 쇠채찍을 잡고 소저를 치려고 합니다. 쇠채찍을 잡고 있어. 무섭죠. 쇠채찍이야. 공자는 방성대곡한데 자 화진공자는 울어요. 화춘의 부인 임씨가 심씨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만류합니다. 자, 여기 며느리야 며느리. 화춘의 부인 임씨. 이 여자는 현숙한 여인이야. 근데 이 화춘 얘가 찐따거든. 그래서 첩을 얻고 이 본부인을 쫓아내버린다고. 그게 교육청에 한 두세 번 출제가 됐어. 그 다음 창성감의록은 매년 EBS에 있었어. 매년. 적어도 올해만 현재 없지만 수능완성에 실릴 거야 아마도. 그래서 적어도 창성감의록은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재재작년에도 있었던 소설이야. 필연적으로 너희들이 한번 맞닥뜨려야 돼 이 소설을. 그래서 오늘부로 고전소설 전체 접근법, 독서비문학도 이렇게 적용할 것.
그리고 이 가장 어려운 소설의 고비를 넘어야 되는 거야 오늘. 자, 화춘의 부인 임씨가 심씨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만류를 합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십시오. 시어머니의 손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심씨가 더욱 노하죠. 며느리가 우리 편이 아니네 이렇게 보는 거야. 심씨 더욱 노하여 노비로 하여금 공자를 잡아 내치로. 자, 여기도 노비가 나와. 또 등장인물이야. 뭐 시비가 노비인데 어쨌거나 계속 나와 등장인물이. 노비로 하여금 공자를 잡아 내치라 하고 임씨 며느리 임씨를 꾸짖어 너도 악한 무리에 들어 나를 없애려 하느냐 하더라. 이때 비복들이 계집종과 사내종들이 자 여성을 앞세우는 어순이야. 비복들이 황황히 중문 밖에 모여 흐느끼더니 마침 빙선의 약혼자 유생이 화씨집으로 오다가 화씨집 밑줄 공간 배경이야. 공자가 찢어진 베옷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오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부르니 공자가 부끄러워 대답을 못하는지라. 밑줄 얘들아 왜 부끄러워 대답을 못할까? 여기 화진공자가 지금 여기 유생에게 답변을 못하죠. 왜 그러냐면 아직은 이 사람은 다른 남이잖아. 남 결혼 아직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화빙선의 애인은 애인인데 이게 자기 집안일이거든. 얼마나 창피해.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속담이 가능한 거야. 적어도 부끄러워 대답을 못하는지라에다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 또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 우리 집안일을 나무 유생에게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야. 15번, 11번, 13번. 자, 11, 13, 15 별표 쳐. 이걸 좀 많이 들렸어요, 여러분들이. 11, 13, 15. 11, 13, 15야. 자, 공자가 부끄러워 대답을 못하는지라 유생이 큰 변이 있는 줄 알고 화춘을 만나려고 역삼각형 하세요. 화춘을 만나려고 심요하는 곳에 가니. 자, 지금 화옥이 돌아가셨으니까 큰아들은 3년상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묘를 받드는 곳으로 갔어요. 심요하는 곳. 춘이 없는지라. 동자가 또 다른 등장인물이야. 어쨌거나 이건 전달만 해줘. 동자가 한송정에서 낮잠이 드셨다고 하래니. 자, 근데 낮잠 자면 안 돼. 지금 부모님 3년상 하고 있는데 유생이 그곳에 올라보니 과연 대공자란 자가 역삼각형 대공자란 자가 창틀에 다리를 높이 얹고 코를 골며 옷을 풀어헤치고 자빠져 자고 있어요. 유생이 탄식합니다. 집에 큰 변이 일어났는데 큰아들은 왜 저 모양이냐. 쯧쯧. 도척과 유아애가 세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더니 어찌 오늘 다시 이런 형제를 보는가. 형제가 달라도 너무 달라. 자, 도척은 거기 각주봐 중국 전국시대의 유명한 도적이야. 유아애는 도척의 영으로 어진 인물인데 공자님 제자라고. 근데 자, 공자님이 가르쳐서 도척을 아주 위대한 도적이야. 그래서 가르치려고 했는데 거기 도척한테 죽음을 당할 뻔했어. 형도 그렇고. 그러니까 형제가 너무 다르다 이런 의미야. 자, 형제가 너무 다르다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 형제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기서는 이제 어진 인물은 화진공자고 얘 저기 화춘은 찐따란 말이야. 거의. 세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더니 어찌 오늘 다시 이런 형제를 보는가. 형제가 달라도 너무나 다르구나. 자, 형제 간의 우애 이런 것도 관련이 있어. 하고 발로 차서 깨웁니다. 자, 얘들아 여기 봐봐. 아직 이거 결혼 아직 안 했지만 결혼하면 화빙선의 남편이지. 그러면 작은 오빠 큰 오빠잖아. 여기를 화춘에 대해서 굉장히 아랫사람인 거야. 결혼하면 처남이잖아. 처남. 굉장히 아랫사람이라. 근데 발로 차서 깨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지금 장적 대공자란 자가 터무니없는 짓을 하니까 발로 차서 깨우는 거라고. 사람 같지 않은 거지. 발로 차서 깨워. 그대의 집에 큰 변란이 일어났으니 빨리 가보라.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중심 사건을 정리해 줬어. 그대의 집에 큰 변란이 일어났다. 빨리 집으로 가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큰 변란이 일어났다. 자, 이 소설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시간 배경이 어디냐? 시간 배경. 공간 배경하고 시간 배경. 재민아, 시간 배경 언제야 이거?
공간 배경은 공간적 배경. 고3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안 나옵니다. 모릅니다. 없어요. 이거거든.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춘향전만 하더라도 숙종대왕, 태평성대에 전라도 남원에 퇴기의 딸 춘향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시간 배경이 저기 조선시대로 나오잖아. 숙종대왕으로. 그리고 공간 배경은 전라도 남원으로 나오지. 당나라 때, 명나라 때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안 나와 이게 보니까. 근데 재수생들은 또 길을 쓰고 찾는다고. 자, 공간 배경은 화씨집이야. 여기 나와요. 유생이 화씨집으로 오다가 그 다음에 시간 배경은 낮이야. 낮잠 잤잖아. 어느 날의 낮. 이렇게까지 찾아낸다고. 일단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저거 왼쪽에다 시간 배경은 어느 날의 낮이야. 언젠지 몰라. 근데 낮잠 잤잖아. 아까 낮잠이지. 그러니까 어느 날의 낮이 공간 배경이고 아니 시간 배경이고 공간 배경은 화씨집이라고.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이제 이렇게 봐주는 게 필요해.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어. 시공간적 배경이 언젠지. 화춘이 놀라서 급히 내당에 들어가니 여기 내당도 공간 배경이야. 심시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야. 내당에 들어가니 심시 바야흐로 그러니까 공간 배경 시간 배경 표시는 해. 심시 바야흐로 계양으로 하여금 빙선소재를 맺으라고. 자 여기 아까 하던 난양이었어. 이름은 예뻐. 난양 계양. 자 계양은 매질 전문 여자야. 매질 전문 여자. 자 계양으로 하여금 빙선 소재를 매질해요. 그리고 취선은 이미 60대 70대를 맞고 다 죽어가는지라. 심시 화춘이 오자 손뼉치고 벌쩍벌쩍 뛰면서 소저와 취선의 말을 더욱 꾸며서 화춘을 경록해 했다. 자 더욱 꾸며서는 경강부회 아전인수 자기 합리화야. 심시가 이치에 받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서 이치에 받도록 아전인수 자기 논의 물대기지. 자기 합리화야. 자기 합리화 변명 같은 거고 또 침소봉대라고 적어도 돼. 바늘만큼 작은 것을 몽둥이만큼 크게 과장해서 말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들이 오니까 야 아들아 저 빙선이하고 진이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방방 뜨면서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야. 그게 이제 침소봉대. 여우와 심포도 알죠? 자기 합리화 그게 아전인수야. 더욱 꾸며서 화춘을 경로시킨 거야. 자 화춘이 이러기를 소자 이미 진이 남매가 이 같은 마음을 품었음을 알고 있었으나 이 같은 마음 세모꼴 역적모의 했다라는 거야. 역적모의. 둘이 고모와 합심하였으니 고모 말은 뭐해 성부인이죠. 고모와 합심하였으니 형세로는 지금 당장 제거하지 못하옵고 아까 유생이 자 하트 해줘. 빙선소저의 애인이야. 유생이 이미 이 변을 알고는 얼굴빛이 좋지 않았나이다. 자 이거는 과거의 일이죠. 과거의 일을 예로 들어 주장한 거야. 유생이 얼굴빛이 좋지 않았나이다. 또 고모께서 머지않아 돌아오시면 반드시 크게 꾸짖으실 것이니 요건 미래를 예상한 말이야. 미래의 가능성 예측이죠. 머지않아 돌아오시면 반드시 크게 꾸짖으실 것이니 이번은 의당 참고 때를 기다리소서. 밑줄 그어. 정황을 근거로 해서 자 정황을 근거로 해서 화춘이 어머니께 뭐라고 했어? 이번은 의당 마땅히 우리가 불리하니까 참고 의당 참고 때를 기다리소서. 이게 화춘의 의견이야. 때를 기다리소서 이렇게. 자 요거 갈등구조 서사구조도 필기 그대로 잘 해놔야 돼. 이대로. 자 의당 참고 때를 기다리소서. 정황을 근거로 의견을 말한 겁니다. 심시가 땅을 두드리며 발악하거늘. 야 서술자가 발악하거늘 이렇게 함부로 말 얘기 안 하거든. 즉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이야. 서술자의 직접 개입. 땅을 두드리며 발악하거늘. 서술자의 직접 개입. 서술자가 누구 편인지 보이지 분명하게. 발악하다에. 거기다가 저거 심시나 화춘에 대해서 서술자의 부정적 비판적 시각이야. 부정적 비판적 시각이 있어. 지금 필기량이 굉장히 많아서 미안한데 얘들아 필기를 다 해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복습하면서 딱 이해가 되고. 이거보다 어려운 소설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소설도 풀 수 있게끔 딱 해줘.
땅을 두드리며 발악하기를. 이거 내가 수업을 지금 2003년 이래로 매년 했으니까 10년 넘게 했잖아. 근데 할 때마다 새롭고 안 질려. 이 소설은 하도 역동적이고 갈등 구조가 첨예하고 이래서 수업을 2003년도 수능 끝나고부터 2015 수능 끝나고 나서 매년 12번 매년 한 번 이상씩은 할 거 아니야. 이건 중요한 소설이니까. 그러니까 매년 해도 괜찮아. 이건 안 질린다고. 어떤 소설은 그냥 너무 질려가지고 더 이상 수업하기 싫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가장 어려운 거니까. 땅을 두드리며 발악하기를. 성시집 늙은 과부가, 누구야? 성부인이죠. 말은 뭐 성시집 늙은 과부가, 여기다 정확히 알 수 있어. 결혼하면 성을 바꾼다. 이건 서양식 중국식이라고. 그러니까 공간 배경은 이제 중국이야. 우리나라가 아니고. 성시집 늙은 과부가 내 집에 온거하여 생각이 음흉하니 반드시 우리 모자를 죽일 것이다. 자, 이건 미래의 가능성이죠. 이것도 미래 가능성 예측. 우리 모자를 죽일 것이다. 내 비록 힘이 모자라나 그 늙은이와 한판 붙어보리라. 자, 아들이 만류했으나 지금 심씨는 의당 참고 때를 기다리소서. 자, 한판 붙어보리라. 자, 반박을 해버린 거지. 반박하고 있어. 아들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했다. 또 유생은 나무집 자식이라 어찌 우리 집안의 일을 알겠느냐. 필시 진이란 놈이 유생에게 알려 나의 부덕함을 누설하였을 것이다. 이건 과거죠. 과거의 일이죠. 추측인데 과거의 일을 추측하고 있어. 필시 진이 유생에게 알려 나의 부덕함을 누설하였으리니 내가 응당 내 앞에서 결단하리라. 자, 내 앞에서 결단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야, 네가 안 하면 내가 화진공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뜻이야. 결단하겠다. 하니 부득이 화춘이 어머니가 저렇게 이제 자기가 의당 참고 때를 기다리소서 이랬잖아. 근데 반박하면서 내 앞에서 결단하겠다 하니까 부득이 화진공자를 붙들어 와서 가혹한 매를 가하니 공자가 이미 그 모친과 영을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한마디 변명도 없이 20여 대 곤장 맞고 기절하는지라. 자, 이 젊은 화진공자가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젊어. 근데 곤장 20대 맞고 기절했다고. 그럼 아까 60대 70대 맞은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되겠지. 하여간 집안에 이렇게 큰 변란이 일어났다.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금방 쉽게 풀려. 근데 이제 이때 2003년도에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메가스터디 강남대일이라는 학원에서, 강남메가 전신이야. 메가스터디 강남대일 학원이 이제 선생님 첫 직장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석사 논문 쓰고, 우리 반 내가 이과 담임이었는데 어떤 애가 이거를 너무나 쉽게 수능장에서 한 5, 6분 만에 다 풀고 다 맞은 애가 있어. 우리 반 애 중에. 얘 좀 봐라. 다른 애들은 이제 다 어려웠다 난리인데. 그래서 그 녀석 불러다 물어보니까 얘가 재수의 스트레스를 TV 보는 것으로 이제 날렸는데, 얘가 즐겨보는 건 사극이었어. 사극. 그래가지고 그 당시 SBS에서 강수연 주연의 여인천하 주말에 늘 봤고, KBS 이텔레비전이야. 거기서 김혜수 주연의 장희빈을 했었던 거야. 수목 드라마였을 거야 이게 아마. 그러니까 이거는 빼놓지 않고 즐겨본 거야. 근데 여기서 다루는 게 전부 다 세자 책봉 문제. 왕이 누가 될 것인가, 장자의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잖아 이게. 그러니까 얘는 TV 드라마에서 봤던 그 사극이 요 고전 소설이고, 결국은 이게 세자, 누가 적장자가 될 것이냐, 왕, 그 문제로 단순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갈등 구조가 아주 선명하게 보여. 왜 심씨가 지금 방방 뜨는지가 보인다고.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이 집에. 큰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왕이 되는 거 아니잖아.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은 위로 두 형님들이 계셨다고. 양녕대군하고 효령대군이 계셨다고. 그런데도 충녕대군이 왕이 됐잖아. 셋째인데도. 그러니까 누가 가장 뛰어나냐.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게 태종 이방원은 세 형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왕으로 삼은 거야. 세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꼭 큰아들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심씨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왕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집의 적장자가 되어야 하는데 화진공자가 훨씬 더 뛰어나거든. 그리고 고모도 지금 그쪽 편으로 가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 그 문제가 11번 문제야. 반절 넘게 틀렸어 여러분들. 근데 지금 내가 눈여겨볼 거는 수능 마인드 세우기 위해서 요 문제 푸는 적 있다. 손 들어봐. 지금 높이 들어. 수능 마인드 세우기 풀었던 애들 다 손 들어. 가지고 있던 애들 좋아. 손 들고 있어. 일로 갔다. 손 들고 있어. 일로 갔다. 일로 갔다. 11번에 일로 갔다. 손 들어. 이 학생들은 복습을 잘 한 거야 그러면. 근데 풀어보고 공부했는데도 사로 가거든. 이게 틀린 문제를 또 틀리게 되어 있어. 지금 과반수 넘게 틀렸어요. 지금 11번에서 15번 하여간 틀리면 안 돼. 자, 지금 필기량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11번은 또 정리를 해야 돼. 11번. 11번 여기다 정리하자. 하여간 오늘 수업한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한계령도 저 인물의 행동을 따라가는 거야. 똑같아. 현대소설 한계령도 인물의 행동을 따라가도록. 자, 11번 문제는 근본 원인 네모칸 쳐. 근본 원인. 요거 사로 간 사람들 손 들어봐. 어디? 사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높이 들어. 사로 간 사람들. 거의 다 수마세 풀었던 애들인데. 야, 전기공학과 수마세 풀었지? 응. 자, 근본 원인이다. 근본 원인. 노량진 메가스터디에서 금요일날 저녁 때 기출분석 특강 마무리 필살기 그거를 진행하는데 반수생들이 꽤 많아. 대학을 다니고 있으면서 금요일날 오후니까 와서 수업을 들어. 근데 이제 그 꽤 괜찮은 대학을 다녀 애들이. 근데 올해 반수생들이 꽤 많은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녀석 상담을 하다가 좀 안타까운 녀석인데, 자, 예문 저거 11번 거기에다가, 자, 수능장에 신분증을 안 가지고 갔어요. 수능장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아우, 심각하지 이거. 이게 내가 될 줄 어떻게 알아. 그래서 수능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감독관이 쫓아냈대. 쫓겨났고, 자, 불안 걱정 초조 재수까지 했는데 이거 뭐야? 불안 걱정 혼이 나갔다. 혼이 나갔다. 혼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무실 수능본부로 갔더니 거기 감독관들이, 야, 너 신분증 안 가져왔어. 너 수능 볼 수 있어. 대신 각서를 써. 이러는 거야. 각서를 쓰고, 이 각서는 이제 신분증을 안 가져왔지만 본인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만약에 뒤늦게 본인이 아니라는 것으로 밝혀지면 이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다시 수능장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신분증 안 가져가도 당황하지 말라고. 근데 얘는 이제 처음 겪은 일이라서 이미 멘붕이 온 거야. 그래서 삼수하러 왔다고. 수능을 망쳤다. 좀 안타까운 학생이야. 감독관의 실수야. 감독관의 실수도 의외로 많아. 수능을 망친 거야. 그래서 이제 삼수생이 됐어. 수능을 망친 직접적인 원인이야. 근데 이제 근본 원인 문제야, 이 문제가. 근본 원인 문제라고. 자, 예를 하나 더 들게. 비가 많이 와서, 자, 예문이 뭐 썩 좋지는 않지만 축대가 무너졌어요. 축대가 무너졌고. 하여간 안전은 늘 신경 써야 돼. 사람들이 크게 다쳤다. 사람들이 크게 다쳤다. 얘들아, 이걸 원인 1이라고 해. 수능장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원인 1. 비가 많이 와서가 원인 1이야. 그 결과 수능장에서 쫓겨났고 혼이 나갔어. 축대가 무너졌어. 그 결과. 이게 원인 2가 되는 거야. 축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다쳤어. 자, 이게 결과 2가 돼. 수능을 망쳤다. 결과 2가 된다. 자, 그러면 수능을 망쳤다. 왜? 혼이 나가서. 사람들이 크게 다쳤다. 왜? 축대가 무너졌다. 요게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야. 직접적인 원인. 그런데 문제 요구사항은 근본 원인이야. 그러면 원인의 원인으로 가야 돼. 이게 근본 원인이 되는 거지. 근본 원인 문제야.
94 1차 수능에도 나왔고 이게 한 3번 정도 출제가 됐어. 근본 원인 네모칸 딱 쳐놔. 일로 가야 된다고. 이게. 근본 원인 문제야. 다시 칠판 봐. 사람들이 크게 다친 근본 원인은 비 때문인 거야. 직접적인 원인은 축대가 무너진 거고. 이해되죠? 수능을 망친 직접적인 원인은 완전 혼이 나갖고 멘붕 상태여서 그래. 근본 원인은 수능장에 신분증을 안 가져가서 그래. 그런데 문장에서 만약에 여기에 더 있어. 이상기온 현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이상기온 현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예를 들어서 수능 전날 극도로 아파가지고, 수능 전날 극도로 아파서 수능장에 갈 거를 잘 못 챙겨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문장의 요 앞에 부분이 더 있으면 요게 근본 원인이 되는 거야. 원인이 근본 원인이라고. 문제가. 자, 1번. 심씨가 가문 내에서 화춘이 지닌 장자로서의 고난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 2번 화살표. 심씨가 자기 가문의 일에 간섭하는 성부인을 축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결과 4번으로 화살표. 심씨가 남편과 다른 두 부인이 죽은 다음 때는 이때다. 두 부인의 소생들을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결과는 요거 제시문이야. 두 부인의 소생들을 배척하는데 트집을 잡아서 지금 배척을 하고 있고 갈등이 불거진 거지. 그게 제시문이야.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근본 원인은 1번 때문에 그래. 1번이 근본 원인이고 그 결과 4번이야. 심씨가 두 부인의 소생들을 배척해. 근데 두 부인의 소생들만 배척해서는 안 돼. 왜 그러냐면 고모가 얘네들 편이거든. 그래서 4번에서 또 2번으로 화살표를 해. 심씨가 자기 가문의 일에 간섭하는 성부인을 또 축출하고자 하고 있는 거야. 한판 붙어보겠다.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1번에서 2로 화살표, 1번에서 4로 화살표. 근본 원인은 뭐라고? 1번이라고. 이해됩니까? 이 문제 원인의 원인을 찾아라. 근본 원인이야. 내가 이제 이거 참 문제 잘 냈다. 근본 원인까지 끌고 와서 뭐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닌데. 근데 어느 학교 내신인지 모의고사인지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소설이 있어. 근데 올해 인터넷 수능에 있어요. 김유정의 봄봄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갈등 구조가 나하고 장인 사이에 활극이 일어난 거야. 나는 지금 점순이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 나 그리고 점순이하고 이제 머슴이란 말이야. 근데 장인이 너무 밉죠. 학교 내신인지 어떤 모의고사인지 이런 문제가 있었어. 나하고 장인 사이에 활극이 일어나는데 장인이 자 언덕배기에서 굴려버린다고. 장인을 기어 올라오면 또 굴려버리고. 그래서 대판 싸워. 그래서 그 학교 시험인지 모의고사인지에서 근본 원인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근본 원인 두 번째 직접적 원인 문제가 출제가 됐어. 나와 장인 사이에 활극의 직접적인 원인. 근데 여기 시험에서는 한 번 더 결정적인 원인을 또 묻더라고.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 자, 그래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정리해. 결정적인 원인. 왜 저렇게 대판 싸웠을까요? 결정적인 원인은 뭘까? 자, 근본 원인은 점순이 키가 아직 안 자라가지고 결혼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성례야, 성례. 성례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점순이의 충동질로 나와. 점순이가 나를 볼 때 밤낮 일만 하단 말 텐가? 일만 할 거냐? 점순이의 충동질이야. 구장님한테 갔다가 어떻게 그냥 돌아오냐? 점순이의 충동질이 직접적인 원인이야. 근데 이제 점순이가 충동질을 했다 하더라도 말로 할 수 있었는데 싸움까지 일어났어. 싸움까지 일어난 결정적인 원인은 점순이가 나한테 했던 욕 때문에 그래. 나하고 결혼할 아내가 나를 바보라고 점순이가 욕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바보 소리 듣고 이성을 상실하지.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야. 바보 소리 듣고 그냥 가서 뒤집어 버린다. 장인을. 활극까지 일어났다. 그 갈등은 근본 원인은 성례 때문이고 직접적 원인은 점순이의 충동질 때문이고 결정적인 원인도 있다. 그게 바보라는 말. 이렇게 정리하면 봄봄을 이해가 될 거야. 이건 이제 국어교과서에도 있었던 거야. 내가 이 말은 TV를 즐겨보라는 뜻이 아니야. 얘들아, TV를 즐겨보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게 복잡하지만 어쨌거나 봉건시대 때 왕이 누가 되느냐, 이 세자책봉 문제야. 그러니까 적장자자리, 장자자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온다. 자, 11번 답 1번으로 하자 얘들아. 됐지?
거기 2번 됐고 3번 도덕성 시험하다 X 4번 이건 결과고 5번 친모로 대접하지 않는다 X 해 11번에 1 이게 이제 진짜 어렵죠. 2번 보기의 관점 내목 관처 부모의 뜻이 의리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마땅히 먼저 그 뜻을 받들어 따르고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여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 뜻이 만약 이치를 해치는 것이라면 이치를 해치다 세목골쳐 심씨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발악하거늘 심씨가 여기에 돼. 곧 기운을 화평하게 하고 화평 동그라미 얼굴빛을 온화하게 자 온화 동그라미 부드러운 음성 자 요걸 지켜줘야 돼 얘들아. 화평 온화 부드러운 음성 요게 보기의 관점이야. 간하여 반복 개진함으로써 끝내는 이치에 따르도록 할 것이다. 자 이의 경목요결입니다. 그럴 리가 없지만 아버지가 야가서 뭐 좀 훔쳐오느라 도둑질을 시킨다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아들은 화평하게 온화하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빠 도둑질은 나쁘다고 하셨잖아요 이러면서 해줘야 돼. 아빠 도둑질 나빠요 이러면서 대들듯이 얘기하는 게 3번이야. 그 3번으로 간 학생들은 요 차이를 알아야 돼. 3번 진아 네 어머니 앞에서 통곡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니 당당하게 요게 틀린 거야. 당당하게 네 어머니의 잘못을 지적하여 고치시게 하여라. 자 일로 화살표. 진아 네 어머니로 인해 애통한 심정이겠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어머니께서 의리를 깨닫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성껏 아뢰어라. 됐지? 요게 정답. 2번 준아 내게는 집안의 분란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으니 분란을 일으킨 진과 빙선을 훈계하여 X에 진과 빙선을 훈계하면 안 되죠. 심씨의 잘못이야. 4번 내 어머니의 준아 내 어머니의 심정과 처지를 잘 이해해서 X. 5번 진아 내 어머니께서 비록 너를 미워하기는 하시지만 본뜻이 잘못되진 않았다 X 합니다. 12번에 1. 자 13번에다 이렇게 적어. 화법 문제 변형. 자 13번은 냉정하게 보면 화법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고전소설에서는 늘 나와. 그리고 작년 9월 평가원 때 유충열전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야. 이게 화법 문제 변형 늘 나와. 지금도 요 문제. 1번 화추는 과거의 일을 예로 들어 주장했습니다. 심씨는 미래의 가능성을 예측하여 화충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답이 1번이냐? 아니라는 거야. 1번은 맞거든. 왜 맞는지 봐봐. 화추는 아까 유생이 이미 이변을 알고는 얼굴빛이 좋지 않았나이다. 과거의 일을 예로 들어 주장하잖아. 그 다음 심씨는요. 성씨집 늙은 과부가 내 집에 운거하여 생각이 음흉하니 반드시 우리 모자를 죽일 것이다. 미래의 가능성을 예측하여 화추를 설득하고 있는 거야. 반박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1번은 왜 답이 안 되냐면 자 저거 1번에다 화추는 과거의 일을 예로 들어 주장하였고 플러스 미래의 가능성. 미래 가능성도 같이 언급해. 또 심씨는 미래의 가능성을 예측했죠. 플러스 과거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있잖아. 변별력이 전혀 없는 선택지가 되는 거야. 알겠지? 틀린 건 아니야. 1번은. 이런 걸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화춘도 과거 미래, 심씨도 과거 미래가 다 나오죠. 그래서 변별력이 없다고. 2번 화추는 정황을 근거로 의견을 말하죠. 2번은 의당 참고 때를 기다리소서. 정황상 고모님이 저 2명하고 합심하였으니까 우리가 밀립니다. 그런데 심씨는 그것을 자기대로 해석하면서 반박하잖아. 내가 힘이 부족하지만 한판 붙어보겠다. 이렇게 반박한 거야. 또 내 앞에서 결단하겠다. 2번 답. 3번 화추는 2가지 관점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였고 자 이건 안 나와요. X하고 뒤에 심씨는 그 중에 하나를 받아들였다 그랬는데 심씨의 의견을 받아들인 사람이 화춘이야. A 이후에 화진공자를 붙들어다가 가혹하게 매를 때리잖아. 그래서 화춘이 그 중에 하나를 받아들인 것이 된다. 4. 화춘은 사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로 말하지 않죠. 부정적으로 감정을 앞세워 말해버리잖아. 자 동생들을 만약에 변호할 생각이라면 화춘이 이러기를 소자 진이 남매는 제 동생들이라서 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 하면서 긍정적으로 말해줘야 되는데 감정을 앞세워서 진이 남매가 이렇게 역적모의 한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부정적으로 말해. 4번은 그래서 뒤에만 맞아. 심씨는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어. 우리 모자를 죽일 것이다. 5번은 앞에만 맞아. 화추는 감정을 앞세워 말한 거야. 이해되지? 그런데 뒤에 심씨는 그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라 발악하고 있죠. 논리적 대응 X해. 발악하기를.
자, 14번. 위글을 읽고 나서 보인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 정도는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갈등은 다른 고전 소설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화홍련전, 사시남정기, 콩쥐팥쥐 등등 있어요. 2. 당대의 사람들이 복잡한 가족관계 속에서 대가족 어떻게 살아갔는지 짐작할 만하군요. 3. 윤리적 덕목을 내세웠군요. 독자에게 교훈을 주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제목도 그렇고 가와만사성, 삼강오륜, 형제간의 우애. 4. 시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X에. 자, 저거 조선 숙종대왕 때 전라도 남원의 춘향전 이렇게 나와줘야 돼. 그리고 묘사까지 나와야 돼. 근데 묘사, 별표처 묘사는 50번 이상 출제됐어. 이거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상황적인 배경. 묘사는, 묘사라는 선택지는 50번 이상 출제된 선택지야. 그림 그리듯이. 근데 여기는 시공간적 배경도 뚜렷하지 않아. 그냥 화시집 내당이고 어느 날의 낮이야다. 갈등의 양상이 역동적으로 전개되어 있어 흥미가 있죠. 지금 여기 봐봐. 심씨와 빙선소저 화진공자의 갈등, 또 심씨와 화춘도 잠깐 갈등해. 그리고 눈에 안 보이지만 심씨하고 성부인하고도 갈등하고 있는 셈이 된다. 자, 그래서 14번에 15번 윗글에 나온 인물에 대해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거리가 먼 것 1. 화진과 빙선은 같은 편이 됐죠. 어쩔 수 없이 된 건지 진짜로 이제 서로 착한 사람들이라서 된 건데, 동병상련, 과부가 호랍이 마음한다. 이 화춘은 화진에게 면종복배하고 있다. X에. 복종할 생각은 터무니없는 선택지네. 자, 요게 그대로 나온 게 2008년 수능이야. 사시남정기야. 표리부동하고 동의어다. 이론상 동의어 맞아요. 교시가 나와. 여기서는 2008년도에 사시남정기. A형은 사시남정기 제대로 공부해놔야 돼. 표리부동, 양도구육, 구밀복검 정도. 겉과 속이 다른 거야. 면종복배의 이론상 동의어야.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매한다. 입으로는 칭찬을 해. 꿀을 품고 있어. 근데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데, 면종복배형 인물의 대표는 긍정적인 인물이야. 면종복배도 항상 부정적인 건 아니야. 면종복배형 인물의 대표는 교시야. 교시. 근데 긍정적인 인물로는 말뚝이야. 말뚝이. 참고로 적어도 면종복배형 인물의 대표는 봉산탈춤의 말뚝이고, 부정적인 인물로는 사시남정기의 교시가 면종복배형 인물 표리부동이다. 심씨가 화진에게 한 말은 경강부에 아전인수, 자기 합리화, 여우와 심포도 떠올려 억지로 말을 끌어붙여 자기가 주장하는 조건에 맞도록 하다야. 형제라 하더라도 화진과 화춘은 천양지차,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요게 이제 유생의 말에 있어요. 천양지차. 화진은 어머니를 걱정하고, 근데 화춘은 부정적으로. 자, 그래서 도처가고 유아의 얘기를 하는 거야. 다음, 빙선은 심씨로 인해 각골통한, 각골지통을 느꼈을 거야. 각골통한, 각골지통도 뼈가 무너지는 슬픔인데 여러 차례 출제됐다. 이것도 여러 차례 출제됐어. 그래서 15번 답을 2번으로 진행하겠다. 자, 고비를 하나 넘은 거야. 질문하세요. 11에서 15분 오래 걸렸어. 근데 이 소설을 제대로 소화하고 이거를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풀어봤겠지만 수능 마인드 세우기 위해서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못 맞은 학생들이 있고, 처음 본 학생들은 시간이 엄청 걸리고, 그래서 복습을 바로바로 해줘. 그러니까 인물을 따라간다. 이거는 인물이 행동하는 것. 그리고 이거보다 더 힘든 독서 비문학이 또 있으니까 이 방식대로 거기에 적용해가지고 시간을 단축하도록 한다. 칠판 주고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